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제주의 간절함이 더 컸던 걸까요? 인천이 제주와의 단두대 매치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인천은 12순위를 유지했지만 승점 차가 9위 경남과는 1점, 제주와는 3점으로 좁혀지면서 잔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력 진출의 기회도 다음으로 미뤄졌는데요. 앞으로 남은 상대는 상주와 경남입니다. 모두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자, 자세한 내용 손철민 축구 해설가와 김현애 스포츠뉴스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현애 기자님은 현장에 직접 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했죠. 따지면 승점 6점이나 마찬가지인 경기인데 아쉽게 졌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경기를 인천이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전 결과에 따라서 자력으로 일찌감치 생존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현장에서 지켜본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제 유상철 감독을 만났는데 유상철 감독이 저는 그런 이야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내가 인천 감독을 부임하고 나서 최악의 경기였다. 경기 초반부터 선수들이 뭐 하나 빠진 것처럼 플레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기로만 놓고 보면 확실히 마지막까지 이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경기력이었습니다. 제주가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도권을 인천이 계속 내주면서 좀 졸전을 펼쳤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최소한 비겼어도 자동 강등은 막을 수 있었던 좀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우리 손철민 해설가도 이제 TV로 보셨죠? 네. 저는 제주까지는 가지 못하고 네. 인천에서 봤는데 저는 오히려 전반의 상황을 보고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요거 전반에는 약간 발톱을 좀 숨기고 있다가 에너지를 싹 비축하고 있다가 후반에 일격을 가할 것이다. 후반 끝날 때까지 계속 발톱을 감추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너무 실망스럽고 질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인천이 지금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이다. 우리가 이기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질 수도 있어요. 네. 축구라는 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 나서도 박수 받는 경기가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아마 이날은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팬들도 굉장히 좀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경기였어요. 인천은 어느 때고 강팀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나 인천의 끈기, 간절한 만큼은 최고였는데 그런 게 좀 사라진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네. 인천이 경기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제주가 또 사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어떤 제주의 경기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윤빛가람 선수가 제대도 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제주가 바로 전 경기였던 경남전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경기력으로만 놓고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 인경제라고 하잖아요. 네. 이 세 팀 중에 좀 떨어지는 게 없는 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돋보이는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조용형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출전을 했는데 최영겸 이제 제주 감독은 우리 팀 선수들 중에 가장 팀에 애착이 있는 선수들을 앞으로 기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게 바로 이제 조용형 선수였습니다. 네. 조용형 선수가 이제 마그너 선수의 첫 번째 골을 도왔고 그다음에 이제 무실점 수비를 잘 이끌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제주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지금 제주 선수들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굉장히 안정을 많이 찾고 있어요. 또 안현범 선수가 측면에서의 수비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원일 선수와 이번 경기는 조용형 선수였고 이제 지난번 경기는 백동규 선수였는데 이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도 이 케인대와 비슷한 선수가 하나 있죠. 오사구오나 선수. 네. 이 선수가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오사구오나 선수는 왜 명단에서 제외됐느냐. 왜냐면 저는 좀 케인대와 오사구오나의 이 경합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오사구오나 선수를 그냥 전술적으로 배제를 시켰다. 대신에 우리는 빠른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먹혀들었던 인천전이었습니다. 조용현 선수 참 오래간만에 들어봤는데 과거에는 연령별 대표에도 나오고 굉장히 그 향수를 불러일으킨 선수였는데 아무튼 그런 선수까지 동원되면서 어떤 정신력으로 굉장히 무장했던 게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의 어떤 그 전략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조용형 선수의 저는 구심점 역할이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적 신분의 선수를 플레잉 코치로 안고 있었던 제주거든요. 네. 언제 내보내나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걸출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베테랑의 활약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인천의 수비 뒷공간을 노린 최용현 감독이 아주 승리가 아닌가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창민 선수를 위시한 이 양쪽 윙어 공격수들이 네. 인천의 윙백들을 그냥 아주 헤집어놨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고 전반 후반 내내 스피드에서 어떻게 경합을 하지 못하는 느낌, 완전히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창민 선수는 인천에게 유독 자신감을 보였었고 네. 실제로 결과물을 만들었던 그렇죠. 선수인데 이날 여실히 본인이 두 번째 골까지 맞아요. 아주 넣으면서 역시 인천의 가장 강한 사나이가 나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주가 조금 더 잘 풀린 측면은 남준재 선수의 이른 교체가 부상으로 인한 이른 교체가 오히려 마그너 선수가 쭉 올라오기까지 아주 활주를 잘 깔아준 그런 역할이지 않았나 뭐 이런 또 분석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남윤재 선수의 빠른 교체가 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의 이제 그 경기를 보면 초반에는 이제 공격력이 좀 살아나지 못했어요. 전반전을 보면 굉장히 밀렸는데 후반전에는 또 후반에 가서는 많은 뭐 공격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땠습니까? 일단 뭐 유상철 감독이 세워왔던 전략대로는 경기를 펼친 것 같습니다. 뭐 후반 들어서 이제 뭐 명준혜 선수도 투입을 했고, 뭐 네. 이제 케인대 선수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인천의 후반전의 경기 패턴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케인대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쳤고, 그다음에 이제 무고사 선수 역시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결국은 이제 안 풀리는 경기에 이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나 뭐 인천 선수들의 좀 무기력한 모습도 있었지만. 이 제주의 이창근 골키퍼의 선방이 또 빛났거든요. 사실은 좀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한 골 정도만 뽑아냈더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저력을 인천이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창근 선수의 그런 선방 능력에 의해서 이런 좀 경기에 좀 승패가 좀 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무고사 선수의 페널티킥은 여전히 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뭐 골키퍼가 잘했다고 봐요. 무고사 선수가 뭐 못 찬 건 아니고. 근데 전반전에는 조금 너무 그 수비 쪽에 치우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이. 그러니까 또 이게 상대적으로 원정이기 때문에 네. 원정의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주가 순위가 우리보다 밑에라고 하지만 유상철 감독도 알 거예요. 제주는 분명히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 팀이다. 면면이 또 선수 면면이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전 수비적인 건 그나마 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천 같은 팀이 90분 내내 왕성한 활동을 보여줘서 뭐 골폭풍을 만들어내는 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전반에는 조금 그래요. 경기력이 좀 실망스럽긴 했으나 네. 그래도 무실점으로 전반을 마쳤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그럼 후반에 좀 폭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유상철 감독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선수들의 발길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 네. 선수들의 이 눈빛에서 좀 반짝반짝거림, 뭐 이렇게 파이팅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안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어떤 선수들의 일지에도 감독의 어떤 전술지에도 나오진 않겠지만 네. 인천 팬들이 느끼는 그 끈적함, 간절함은 절대적으로 후반에 보이지 않았던 인천전이었어요. 그래요. 뭐 일단 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남은 두 경기가 이제 중요한데 남은 두 경기의 어떤 전력이랄까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남은 두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죠. 이제 경남전을 무조건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네. 이제 두 경기에서 이제 1승 1무를 거두면 자력으로 남게 생존 활동을 되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은 모고사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경고를 받게 되면 최종전에 나올 수 없거든요. 예. 그 부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인천한테는 끔찍한 결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염두를 하고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제주전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좀 하자면 너무 여유 있게 경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인천이 늘 추격하는 팀이고 따라가는 팀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지키면 되고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은 두 경기에서는 이제 뭐 무고사 선수의 이 경고 트러블도 조심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선수들이 좀 더 간절하게 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상철 감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좀 잘 독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인천이 이제 남은 경기가 이번 주에 상주가 남아 있고요. 다음이 경남 이제 경기인데 인천의 어떤 잔류 시나리오를 좀 한번 써보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김현애 기자님하고 하면서 네. 오늘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공부 아닌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일단 1승 1무면 자동 강등은 안 됩니다. 그러면 1승 1무 해놓고 그러니까 1승 정도 해놓고 그 이상 근데 남은 경기는 2개거든요. 네. 그럼 2승이면 완전한 뭐 너무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렇죠. 이제 최소한 1승 1무라는 거죠. 지는 경기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아까 1무와 1승을 과연 어떤 경기에서 할까
차라리 1승을 저도 기자님하고 똑같이 경남전에 이기고 상주전에는 지지 않고 반드시 비기는 뭐 이겨주면 더없이 좋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상주전에는 최소한 비기고 최대는 이기면 좋고 경남전엔 반드시 1승 이렇게 1승 1무를 해놔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0인지 11인지는 이제 다른 경기를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자력 생존은 12위잖아요. 10위까지죠. 그러나 12위는 자동 강등입니다. 그렇죠. 그걸 반드시 벗어나기 위해서는 1승 1무 그리고 상주가 최소한 무, 경남 최소한 최대승 반드시 승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계속 좀 그렸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럼 경남도 지금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렇죠. 지금은 제주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습니다. 경남이 지금 29점인데 네. 경남이 남아있는 경기가 이제 성남하고 인천이에요. 네. 경남의 잔류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해야죠. 인천한테 지고 이거 너무 잔인한가요? 인천한테 지고 네. 제주의 경기 결과를 따라서 네. 11위를 보는 그런 경남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인천한테 지고 성남한테 이기면 승점 3점을 해서 32점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저희가 상주한테 비기면 31점에 네. 경남한테 이기면 34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경남은 나오십니다. 굉장히 복잡해.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자막으로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강등과는 관련이 이제 없어진 성남이 그렇죠. 지금 제주와 맞붙고 그 전에 경남과 맞붙고 그 다음에 제주랑 맞붙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 강등과는 관련 없는 성남이 어떤 팀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지금 하위권 판도가 되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주도 지금 아직 신락 같은 희망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네. 뭐 이기지 못했다면은 뭐 강등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좀 살렸어요. 예, 그래서 제주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인천의 승점 30점, 경남이 29점, 제주가 27점이기 때문에 제주가 남은 경기를 다 이기면 33점이 되는 거고요. 경남과 이제 인천이 뭐 다 져버리면 뭐 결국엔 11호 제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전히 세 팀이 지금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상주, 뭐 경남전인데 상주가 이제 먼저 저희가 경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주의 경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상주가 어쨌든 간에 저희 인천 선수를 좀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선수가 또 박용지, 네. 또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송시우가 또 거기서도 시우 타임을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인천으로서는 상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나 상주만큼 동기부여가 흐지부지한 팀도 또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김태환 감독이 또 이렇게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자극해서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올 시즌 전만 해도 상주가 좀 무너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시즌에도 후반기는 상주를 좀 잡아서 승수를 쌓아야 됩니다 했는데 상주가 완전히 변했거든요. 이번 경기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희망 시나리오였으면 경남도 잡고 상주도 잡아야 됩니다. 상주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오히려 경남보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팀은 상주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박용지하고 송시우 불러다가 뭐 치킨 파티 좀 해주고 면회도 좀 가야 될 정도로 상주가 지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경남은 반드시 이긴다고 치면 상주에서 최대한 성과,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끌어내려면 유상철 감독은 오히려 지금 A매치 2주 휴식기 동안 상주의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상주에게 최소한 비길 수 있고 뭐 이겨주는 거는 뭐 감사하겠지만 최소한 비길 수 있는 건 포커스를 모든 여력을 상주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상주는 뭐 지금 이제 잔류가 확정됐기 때문에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뭐 경기이기 때문에 뭐 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선수들이. 근데 상주 글쎄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천은? 일단 또 제가 뭐 무고사 선수의 뭐 그 경고 트러블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이제 이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가 또 고국에 갔다 와야 돼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A매치 휴식기 다음에는 성남전을 치렀는데 네. 무고사 선수가 돌아온 지 이틀째 만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네. 이상철 감독한테 내가 일단 선발로 나가겠지만 너무 힘들면 내가 손 들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후반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됐거든요. 네. 분명히 아마 이 상주전도 무고사 선수가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워낙 지금 무고사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인천한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상주가 부담감이 없고 동기부여가 없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부터도 그래왔고 지금도 뭐 김건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박용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는 뭐 팀의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용진 선수는 뭐 인천의 소속 선수였지만 인천에 뭔가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 선수예요. 이 선수가 사실 인천에서 그렇게 많은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군대 갈 때도 조금 약간 섭섭한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그런 걸 놓고 보면 분명히 이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경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매치 데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레바논하고 또 브라질 친선 경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2주간 이제 휴식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뭐 우리 인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경남 같은 경우는 또 성남과의 대결이 남아 있어요. 성남은 이미 또 확정이 돼 있고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은데 경남 성남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님 분석대로 성남 선수들도 이제 내년 시즌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보다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경기, 내일 경기를 예측해야 되지만 지금 상주와 성남은 내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밑에 있는 선수들, 유스라든가 어린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선수들이 여기 와서 주눅 들고 못하냐?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결과는 너네한테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러면 갖고 있는 것에서 더 많은 능력을 보일 수 있거든요. 경남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과 똑같은 지금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인천, 경남, 제주입니다. 제주는 뭐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를 좀 탔긴 했지만 그래서 경남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할 것 같고 좀 바람이 있다면 케인대 선수가 2개를 날려먹었거든요. 네. 저는 이 A매치 휴식기 동안 네. 케인대는 말이죠. 아주 골대 근처에 꽁꽁 묶어놔서 슈팅 연습을 그냥 하루 3차례 정도 고강도로 좀 하면 좀 다음 상주전과 경남전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전 케인대 선수의 그 슛을 보는 순간 이제는 왔구나라고 아주 맘 놓고 때렸는데 그게 이제 하늘로 날아가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 성남은 이제 남길 감독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여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남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성남 입장에서 남은 경기가 이제 경남 제주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어차피 이제 성남이 뭔가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두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조금 더 집중하고 어떤 경기를 조금 더 어린 선수들을 많이 기용할 것이냐는 남길 감독의 판단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남길 감독이라면 그래도 기업 구단보다는 시민 구단이 한 리그에 남아 있는 게 내년에 순위 싸움에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남길 감독의 어느 정도 좀 계산도 있지 않을까. 예, 좀 선수 그런- 기용에 예, 있어서.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래요. 남길 감독이 아주 내년까지 미리 바라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갑자기 김현애 기자님이 요 분석을 해주셨을 때 역시 김 기자님이다. 남길 감독이 지금 다른 특히 제주가 남으면 내년에 힘들어집니다. 인천이 남는 게 조금 편하거든요. 인천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전화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상주전 먼저 좀 네. 우리 스코어 분석을 좀 한번 해보시죠.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최대가 무라고 했거든요. 네. 최소 무라고 했거든요. 이겨주면 정말 고맙겠으나 저는 2대2 무승부라도 좀 거둬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천이 2골을 먼저 넣고 먹히는 2대2는 저는 별로예요. 아마 정신 못 차리고 2대0으로 끌려갈 것 같아요. 상주에 막 끌려가다가 무고사가 추격골을 넣고 케인대가 동점골을 넣어서 그래요? 2대2 무승부를 아주 값지게 거두지 않을까. 과감히 예측합니다. 그래,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자, 우리 경기 좀 예상해 보시죠. 저는 뭐 일단 최근에 인천의 경기력을 본다면 많은 골이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경기고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이기면 좋겠지만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0대0 내지는 1대1 정도의 무승부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제 예상은 늘 네. 틀립니다. 그런데. 저는 1대0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자,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